돼, 왜? 아이.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경우의 수. 와, 즐겁다. 아, 나는 근데 여기 진짜 쉽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어렵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그래도 2차 부등식보다는 쉬워요. 근의 위치보다는 쉬워요. 아니야. 자, 자, 일단 188쪽인데요.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들어갈게. 자, 사건이에요, 사건. 자, 사건. 자, 사건은 무슨 뜻이냐면,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야. 그럼 내가 주사위를 굴렸다. 그게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아마 내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건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돼? 사건.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야. 주사위를 굴렸네? 이게 사건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뭐냐면 그 주사위를 굴린 사건에서의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해. 그걸 숫자로 표현한 게 경우의 수다. 이해됐어? 가지수야, 가지수. 그러니까 사건은 어떤 행동이다. 행동으로 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행동인데 그것의 가지수가 바로 뭐다? 경우의 수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사건과 경우의 수.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어.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합친다, 겹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부등식의 범위할 때 합친다, 겹친다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것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합친다는 합의 법칙은 뭐냐면 합의 법칙은 더하는 거거든. 근데 A 또는 B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A 또는 B,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확률이다, 일어날 경우의 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문장이나 글의 문제에서 또는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나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합이라는 합의 법칙으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어 잘하는 사람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국어 못하면 진짜 헤매실 거예요. 근데 그러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핵심 단어 어떤 거? 또는. 자, 또는이란 말 그리고 또는이란 말이나 아니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더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를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A and B야. 그러니까 겹친다는 의미야. 둘 다라는 의미야. 그리고 이게 여기서 문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라 and 그리고란 단어로 출제가 되는데 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이어서 연달아 이런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고 그리고 이걸 이어서 한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둘 다 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거야. 얘네 중에 하나 선택하고 또 얘네 중에 하나 이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의미를 기억을 해야 돼. 알았지? 얘는 둘 다 선택할 수 있어.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선택하는데 얘 선택하고 그다음 거 선택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이나 식을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 나중에 이제 공통수학 2에서는 이것은 합사건을 이제 합집합이라 얘기하고요. 곱사건은 교집합이라 해서 겹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또 공통수학 2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맞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이제 집합이라는 걸 배워요. 집합. 사실 내가 어제 설명할 때도 집합이 사실 먼저 나와야 된다. 교육과정상으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장이나 식을 이해할 때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이게 다른 의미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공통수학 2로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는부터 헷갈려 버리는 거야. 쌤 도대체 이 범위를 합쳐야 되는 거예요? 겹쳐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이 나오는 게 이게 교집합과 합집합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좀 불만이 많아요, 저도.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됐어? 이렇게 이해됐지?
자, 그럼 우리 이제 자 뒤로 이제 가서 189쪽에 있는 거 문제를 하나씩 봅시다. 자, 집에서 학교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집 학교로 가는 버스가 버스가 몇 가지? 6가지. 지하철이 몇 개? 3가지 있을 때 버스 노선 또는 지하철 노선이에요. 자, 또는 나왔어. 그러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9가지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또는 말 나오면 더하시면 돼요. 그 다음 2번에 1번 보니까 자 1부터 10까지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한 장을 뽑는데 근데 3의 배수 또는 몇의 배수? 4의 배수예요. 그러면 3의 배수는 뭐가 나올 수 있니? 3, 6, 9죠? 4의 배수는 4, 8이죠, 그죠? 또는이니까 더하는 거죠? 몇 개? 5가지가 되는 거, 5가지. 근데 만약에요, 또는 할 때 주의할 건 있어. 이 합의 법칙을 적용할 때 주의할 건 뭐냐면 2개가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어.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어? 예, 중복되는 건 한 번 빼주세요. 중복되는 건 한 번 빼자라는 거는 좀 기억해 둡시다. 자, 2번. 자, 5의 배수 또는 홀수. 5의 배수 또는 홀수. 자, 5의 배수 뭐 있니? 50. 홀수는 1, 3, 5, 7, 9죠. 자, 봐봐. 2개랑 7개니까 2개가 5개니까 더해서 7개겠네가 아니라 거기에서 5가 중복되니까 한 번 빼주면 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개수만큼 한 번만 빼면 돼. 한 번만. 그래서 얼마가 된다? 6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경우에서 써놓고 중복되는 거 한 번 지우고 손으로 세세요. 알았지? 그래도 돼. 알았지? 이렇게 손으로 세도 돼요. 자, 다음. 자, 3번. 자, 햄버거 몇 개? 5종류가 있고요. 음료수 몇 개? 3종류가 있어. 햄버거와 탄산음료를 1개씩 구매하는 거야. 그럼 얘도 사고 얘도 사는 거지, 그지? 그러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얘도 사고 얘도 사는 거니까 곱하는 거야. 둘 다 사는 거니까. 그래서 5 곱하기 3이가 몇 개? 15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문제마다. 자, 다음 4번. 자, 4번은 A에서 B에서 C로 가는 거야. A에서 B까지 몇 개? 3개로 갈 수 있고 B에서 C까지는 4가지 갈 수 있지? 그러면 몇 개? A에서 B까지 가고 그리고 이어서 B에서 C까지 가는 거니까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되는 거지. 둘 다 가야 되는 거니까 3개 곱하기 4개라서 12개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알았지? 자, 다음. 자, 우리 필수예제 1번 봅시다. 오늘 안 어려워. 아니 뭐 반응이 왜 이래? 하하하하. 자, 소단 주사위 2개를 던지는 거야. 주사위 2개. 자, 주사위 2개니까 당연히 이거는 사건이에요. 그죠? 주사위 던졌어. 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야. 자, 그럼 이건 노가다 해야죠 뭐. 주사위 2개는 4의 배수. 4의 배수 누구 나올 수 있니? 그러니까 일단은 4의 배수가 되는 것부터 먼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4, 8, 12죠, 그죠?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주사위 2개의 합이라 했으니까 합을 구하면 1, 3, 또 2, 그 다음 3,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8이 되는 건 2, 6, 3, 5, 4, 4, 5, 3, 6, 2. 됐지? 그 다음 12가 되는 거 6, 6이요. 됐나요? 자, 이번에 5의 배수 되는 거 5, 10, 15는 안 하죠. 15는 왜 안 할까? 6 더하기 6이 최대 10이니까요. 그죠? 자, 5가 되는 거 1, 4, 2, 3, 3, 2, 4, 1, 10은요? 4, 6, 5, 5, 6, 4. 자, 여기는 절대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겠죠? 네, 몇 개? 한놈, 두시,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물, 팔다리, 구급차, 9. 여기 몇 개야? 7개 더하니까 16개 이렇게 답이 될 겁니다. 알겠지? 네. 자, 지금 밑에 거. 자, 밑에 거 1-1, 그 다음 1-2 요거 2개 보자. 1-1, 1-2.
필수 예제 2번.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결혼식 사회도 보고 했다니까? 칠순잔치 사회도 보고? 아, 돌잔치는 못했어. 돌잔치는 의뢰를 안 하시더라고. 자, 아무튼 자, 봅시다. 자연수 x, y, z. 아, x, y, z 하면 좀 뭐죠? x, y, z. x, y, z. 그래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0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구하는 건데, 자, 이런 문제는 x부터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대입하는 거냐? 항상 개수가 큰 것부터인 g부터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자, g가 1, 자연수니까 1부터 대입해야지, 그죠? g가 1이라고 하게 되면 x 더하기 2y는 자, 1 대입하니까 3이니까 2 항하니까 7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도 또 개수가 큰 것부터 대입해야 돼서 y다 1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y다 1 대입하니까 x가 얼마가 나오니? 5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3이 나오고요. 3이 대입하면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 이상 대입할 필요가 없으시다. 그 다음 두 번째, z가 얼마면 2가 되면요. x 더하기 2y는 2, 3은 6, 6 넘기니까 4, 1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 2 나오고요. 2 대입하면 안 되겠죠. x가 0가 되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도 해봅시다. 자, g가 얼마가 되면 3이 돼버리면 x 더하기 2y가 1이 돼버리지? 그럼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 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대입해서 푸는 거니까요. 이것도 2-1, 2-2 이거 2개 해볼게. 자, 부등식 같은 경우는 2x 더하기 y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개수 구할 수 있지? 그냥 대입해서 하면 돼. 그것도 부등식도 개수가 큰 것부터 대입하세요. 자, 3번. 자, 이제 자, 다음 거 할 거예요. 자, 3번 보니까 1번. 자, 1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는 짝수예요. 그 다음에 1의 자리수. 1의 자리수는 소수야. 자, 그런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인데, 자, 짝수라고 하면은 10의 자리수에 짝수 올 수 있는 거 몇 개 있을까요? 뭐요? 10의 자리에 짝수가 와야 돼. 몇 개냐고, 몇 개냐고, 짝수가. 2, 4, 6, 8, 4개죠. 왜요? 10의 자리에 0이 오면은 그거는 두 자리가 아니니까요. 얘가 두 자리니까 페이크야. 그래서 4개가 올 수 있어요. 그죠? 2, 4, 6, 8. 그 다음 1의 자리 소수. 1, 3, 5, 7. 소수는 1은 소수 아니에요. 2, 3, 5, 7. 그래서 4개가 들어가서 이건 동시에 올 수 있잖아. 둘 다 올 수 있으니까 곱하기 해서 16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소수 헷갈리 만든 뒤 1은 소수가 아니디. 자, 2번. 자, 다항식. 와, 이거 전개할 사람 있어? 쌤이요. 아하! I'm 전개, yeah! 하지만, 전개 안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리가 곱셈이라는 건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곱하기로 구성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보니까 문자가 싹 다 서로 삼합기 아니할세, 싹 다 문자가 다르죠? 문자가 서로 다르니까 얘네 두 개 곱하면 몇 개의 항이 나오겠어? 4개의 항이 나오고요. 여기는 3개 중에 하나 뽑고 2개 중에 하나 뽑으니까 몇 개 나오겠어? 6개가 나와서 총 10개의 항이 나오게 되는 거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게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동시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 2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2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동시에 선택한다는 의미니까 그러고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 2, 3, 2, 2, 4, 3, 2, 6 더하니까 10. 얘야. 밑에 거 둘 다 세요. 3-1, 3-2. 자, 4번. 자, 양수이겠어. 그러니까 약수. 왜 이래? 양수래.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자, 이거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냥 이거 70이니까 뭐 1, 2, 3에서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것을 소인수분해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이걸 공식으로 외워서 적용을 했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걸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자, 71을 소인수분해하면 8, 9, 70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 거야. 그죠?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약수의 개수라는 거는 자, 앞에 있는 2라는 소인수를 내가 내는 방법을 셀 거야. 자, 내가 뭘 낼 수 있어? 1 낼 수 있고 2 낼 수 있고 2의 제곱 낼 수 있고 2의 세제곱 몇 개 낼 수 있는 거야? 내가 낼 수 있는 건 4가지를 낼 수가 있는 거야. 2로 만들 수 있는 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 3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개가 있어? 1 낼 수 있고 3 낼 수 있고 3의 제곱 총 몇 개? 3가지를 낼 수가 있잖아. 그죠? 1의 제곱 왜 내요?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거는 낼 수 있는 가지수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까지 낼 수가 있다고. 내가 2 안에서요? 여기 요걸 넘어가면 안 되지. 약수면 이걸 넘어가면 안 되지. 아 이거의 약수 말하는 거. 이거 약수 말하는 거야. 이거 약수가.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약수도 몇 개? 1, 3, 9니까 3의 제곱이니까 그럼 몇 개? 얘가 3개고 얘가 4개가 된다고. 근데 무조건 여기서 하나 뽑아서 곱하기로 하는 거라서 2개를 곱해 주니까 12가지가 되는 거라고. 12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저기 있는 저거 뭐야? 그 전개하는 거 있잖아. 뭐 주목되지 않는 그 항의 개수랑 똑같은 의미인 거야. 그 2의 거듭 제곱이 되는 주머니가 4개의 항이 있고요. 3이 거듭 제곱이 되는 주머니가 3개의 항이 있어서 곱하기로 해서 이렇게 전개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4-1, 4-2까지 이거 2개 해봐. 자, 도로망은요. 이거예요. 뭐겠어? 곱사건이에요. 왜? 가고 이어서 연달아서 가고 결국 2개의 도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꼭 둘 다 선택을 해야지만 가는 거니까 곱하면 되는데요. 근데 일단은 어디로 갈지를 좀 루트를 좀 잘 짜셔야 돼. 놀러 갈 때도 이제 정확한 이제 여행 코스 내용을 짜야지. 안 그러면은 좀 너무 저기 시간 낭비이죠. 그죠? 네, 그렇죠. 전 J예요. 근데 하지만 I죠. 안 나가요. 왜 나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뭐냐면 문제는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야. 같은 지점은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다시 돌아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C로 가는 건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 경우? 4가지 중에 하나를 갈 수 있고요. B에서 C로 가는 거는 3가지 중에 하나를 갈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곱사건을 말씀드렸죠. 가고 가는 거니까 A에서 D로 가는 몇 개? 2개. D에서 C로 가는 건 3개 곱해주니까 12개, 6개가 돼서 요거 2개는 더 해야죠. 얘들도 곱하면 안 돼. 내가 위쪽 길, 아래쪽 길을 동시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림자 분신술 아니죠. 더 하니까 몇 개? 18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거는 자, 우리 5-2번만 하자. 5-2번. 야, 이거 5-2번 재밌다. 그죠? 5-2번. 자, 다음은 색칠. 근데 이 색칠이 쉽게 나오면 진짜 쉬운데 어렵게 나오면 그지 같아요. 그래서 전 요걸 2가지, 색칠하는 건 2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일자형이야. 일자형 색칠이 있고 두 번째는 대칭형 색칠이에요. 대칭형. 그래서 이걸 2개를 좀 나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자형은요. 말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칠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필수예제 6번에 있는 게 바로 일자형 형태야. 일자 형태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하나 칠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일자 형태로 돼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일자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일자형 그림이라 그래. 그래서 A, B, C, D, 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몇 개의 색을 칠하는 거래? 5개 색 칠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서로 인접한 거는 다른 색으로 칠하는 거래. 자, 그러면 여기 말 그대로 A부터 칠할게. 자, 5개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 한 가지 색을 칠했으니까 B는 몇 개의 색을 칠할 수 있니? 4개. 그 다음 C는 몇 개? 얘네 둘을 칠했으니까 이 두 색과 다른 색이니까 3가지 칠할 수 있고요. 자, D가 중요해. D는 몇 개의 색을 칠할 수 있을까요? 2가지일까? 3가지일까? D는 3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서 흔히 5, 4, 4, 2 이렇게 해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왜? 인접한 거랑 다른 색깔만 칠하면 되는 거니까 이 2개의 색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3개, 2도 3개가 돼서 다 곱하기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 곱하기 20이 돼서 얼마다? 540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대칭형 형태의 문제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대칭형 형태 문제가 뭐냐? 바로 6-2번이에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그림을 그리면
아 그럼 이거 전혀 대칭형처럼 안 생겼는데 이게 뭔 소리세요? 라고 하신다면 두 개가 그러니까 인접한 거가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두 개가 대각선에 있어서 영향을 안 받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서로 대각선에 있잖아. 얘랑 얘랑 대각선에 있고 얘랑 얘랑 대각선에서 서로 아무거나 치료가 되잖아. 이렇게 서로 두 개가 대각선으로 있는 게 뭐라고? 대칭형 형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두 개가 이렇게 대칭형으로 있을 때. 오케이? 그럴 때가 대칭형이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이거를 일자로 풀게 되면 얘 칠할 때 요거 칠할 때가 문제가 돼요. 요거 칠할 때도 같은 색 칠할 때도 있고 다른 색 칠할 때도 있고 또 요거 칠할 때 요거 두 개가 막 두 개씩이 막 같은 색 칠해도 되고 다른 색 칠해도 되고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게 거기서 중복되는 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얘든 둘 중에 하나 있죠. 내가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거 AC든 BD든 둘 중에 하나를 가정하고 풀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아무거나 대칭되는 거 아무거나 하면 돼. 이번에 저는 A와 C를 할게요. A와 C가 같은 색일 때. 그다음 두 번째는 A와 C가 다른 색일 때 이런 식으로 꼭 가정해서 푸셔야 돼요. 자, A, C가 같은 색이야. 그러면 같은 색이니까 총 몇 개의 색깔이니? 4개 색깔이니까 A, C 자리 칠하는 거 4가지. 그죠? 하나 칠해서 한 색깔. 그럼 B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한 색깔만 다른 거면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죠. D도 어때? 3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는 거야. A씨가 4개야. AC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중에 하나 색깔 칠했어. A씨 묶어서. 같은 색이니까. AC가 같은 색이니까. 그러면 같은 색이니까 얘는 하나만 제외하면 되는 거고 얘도 하나만 제외하면 돼서 곱하니까 몇 개? 9, 4, 36까지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엔 AC가 다른 색이야. 다른 색이니까 AC가 4, 3 됐지? 4, 3. 그럼 이제 두 가지 색을 칠했으니까 B는 몇 개씩 칠할 수 있어? 2개. D도 몇 개? 2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 돼서 2개 더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84가지인가? 84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대칭형은 뭐라고? 이렇게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게 이게 2개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건 의미가 없고 2개 돼, 2개. 오케이? 2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대칭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자,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도 요거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 이제 고등학교 요 과정부터 나오게 되는 거라서 이걸 푸는 방법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긴 해요. 자 뭐냐면 자 1,000원짜리 1개,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돈을 냅니다. 그때 자,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지불 방법. 자, 지불 방법은요. 자, 뭘 기억해야 되냐? 자, 1,000원 내는 거랑 500원짜리 2개 내는 게 다른 거예요. 지불 방법이니까. 1,000원짜리 내는 거랑 500원짜리 2개 내는 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냥 내면 돼. 어떻게 하냐? 내가 1,0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개겠어? 안 내거나 내거나 두 가지가 되겠죠. 맞아요? 1,000원짜리 내는 방법의 수가 안 내거나 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 다음 500원짜리를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그러니까 0원 내거나 500원 내거나 1,000원 내거나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 100원짜리는 0원, 100원, 10원, 아니 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가지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다 낼 수 있는 거니까 동시에 낼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자 내가 하나도 지금 안 내는 거가 여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0원은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한 개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불할 방법이야. 방법이니까 낸다 안 낸다로 구분지면 좀 이해가 쉽겠죠. 낸다 안 낸다 낸다 안 된다 낸다 안 된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29가지인가요? 그쵸? 자 아니 2번은 좀 별표 쳐놔요. 거기다가 지불할 수 있는 지불 금액.
자, 지불 금액은요. 1,000원 내는 거랑 500원짜리 2개 내는 게 같은 경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겨. 자, 이거는 풀이가 총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노가다. 두 번째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있어. 근데 노가다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론 이게 숫자 자체가 개수가 적으면 노가다로 할 만해. 근데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 실수가 많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규칙성을 가지고서 규칙성을 해가지고 뭐 1000단위가 넘어갈 때마다 줄 바꿔서 쓴다라고 하면은 맞출 가능성이 높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긴 해요. 자, 한번 그냥 보여는 드릴게. 자, 보여드릴게. 노가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공식 써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노가다 보여드릴게요. 자, 노가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1000의 자리가 지금 여기는 100의 자리 시작하잖아. 100의 자리부터 시작하잖아. 자릿수가 넘어갈 때마다 다음 줄로 바꾸시면 돼요. 자, 얼마 낼 수 있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됐지? 그 다음은 자리 바꿔서 해도 되고 옆으로 가도 돼. 그 다음 얼마? 500원. 그죠? 500원짜리 하나 냈잖아. 그 다음 600원. 그 다음 일로 넘어가자. 여기 일로 가서 600원. 그 다음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돼야 안 돼? 되죠. 1000원까지. 500원 하나에다 100원 하나, 100원 2개, 100원 3개, 100원 4개, 500원 하나에다가. 그지? 그 다음 다시 여기서 1100원, 1200원, 1000원짜리 있잖아. 그죠?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1900원, 2000원까지 되죠? 그치? 그 다음 이제 지금 요 2000원은 요거 다 쓴 거야. 그죠? 그럼 이제 뭐가 하면 되겠어? 2100원, 2200원, 2300원, 2400원까지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세면 돼. 노가다는.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줄 맞춰서 가면 편해요. 오케이? 단위가 바뀔 때, 쓰는 단위가 넘어갈 때 줄 맞춰서 해라. 몇 개냐? 5, 4, 20. 24가지인가? 그래서 24가지가 되겠죠. 자, 이제는 공식 겁니다. 자, 공식은 어떻게 하냐? 자, 봐봐. 지금 내가 1000원이 500원짜리 2개로 바뀌죠. 그럼 1000원 하나의 가치는 500원 2개의 가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500원으로 거슬립니다. 거슬러요. 그럼 500원짜리 몇 개가 생기니? 4개. 그리고 100원짜리 4개. 이 더 이상 더 단위를 바꿔줄 수 있는 숫자가 있니 없니? 없죠. 못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작은 돈으로 환전을 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얼마? 5개. 몇 개? 5개. 빵원 내는 거 빼줘. 그래서 24개가 답이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원리냐면 이게 1000원과 500원짜리 2개가 결국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걸 혼재해서 쓰면은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예 1000원을 500원짜리 2개로 바꿔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방법의 수를 하면 결국 500원짜리 2개가 1000원짜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똑같이 우리가 요거랑 개수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지금 밑에 거 지금 7-1번 해볼게. 해봐. 할 건데? 자, 200페이지. 못 바꾸니까. 바꿀 수 있으면 하는 건데 못 바꾸잖아. 100원짜리 4개로 500원짜리가 대체가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100원짜리가 5개. 그러면 싹 다 100원짜리 내리면 돼요. 싹 다. 1000원부터 500원짜리 싹 다 100원짜리 단위로 내리면 돼. 제일 작은 단위로 내리면 되는 거예요. 500원짜리를 100원짜리. 아니, 응? 지금은 100원 24개냐?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근데 여기가 100이 100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100원짜리로 내리면 돼. 싹 다.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야 1000원짜리 하나 있고 아니 그냥 500원짜리 2개 있고 응? 요거 하나 있고 500원짜리 2개 있고 100원짜리 5개 있는 거 말하라고? 그럼 얘는 얘로 바꿀 수 있고 얘는 또 얘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싹 다 100원으로 내리는 거야. 그럼 100원짜리 몇 개 있어? 얘는 10개? 이건 그냥 저기 10개 이거 25개 아니냐? 그지? 그럼 24개지. 왜요? 100, 1000원짜리가 500 곱하기 2에서 500 곱하기 4가 되고 100 곱하기 5가 되잖아요.
아니 이게 100원짜리가 10개, 100원짜리가 10개, 20개, 25개 다 내려. 그럼 25개에서 내릴 수 있는 경우는 25개 빼기 1이니까 24개. 이게 24개야 이것도. 그럼 의어서 없지. 왜 100원짜리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왜 저거랑 개수가 똑같겠지? 그지? 그럼 니네가 세봐. 왜냐면 이게 겹치는 게 생겨버려서 이게 100원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많이 나오긴 해. 근데 100원짜리 5개가 500원짜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게 또 빠져버려요. 그래서 개수가 똑같아져 버려요. 결국에는. 구하는 개수가. 그건 안 돼. 왜냐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대체가 안 된다니까. 100원짜리가 500원짜리가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100원짜리는 따로 500원짜리 따로 계속 곱해야 되는 거야. 낼 수 있는 경우를. 요거는 대체가 되니까 다 내리는 거야. 이건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그냥 더하기가 돼버리는 거지. 이거는. 저건 곱셈이 이건 덧셈이 돼버려. 그러니까 요거로 아니면 한번 노가다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한번 노가다 해봐. 근데 이건 이건 0원부터 2,500원까지 나오니까 25개 맞잖아. 그럼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아까 얘기했듯이 100원부터 2,400원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몰라 아무튼 해. 하라고 해 그냥. 근데 작은 단위로 내려서 해. 작은 단위 내려서. 알았지? 작은 단위 내려서. 이게 싹 다 100원짜리 내리면 답이 다 되네. 근데 다 되나? 나도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도 근데 요거는 우연찮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볼게. 자 그러면 자 내가 1,000원짜리 한 개가 있어. 500원짜리 두 개가 있어. 근데 100원짜리 저기 두 개로 해보자 이렇게. 그럼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선호가 얘기한 대로 그럼 요거를 저기 그 얘는 대체가 가능하잖아. 대체 가능하죠. 대체 가능하니까 500원짜리 몇 개로 하자고. 저기 4개가 되고 100원짜리 2개잖아. 그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개? 5개 곱하기 3개 빼기 1 하니까 14개가 되는 거지. 그지? 그쵸? 이걸 내가 다 모르는데 다 100원짜리 내려봐. 그럼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총? 22개잖아. 이래서 다른 거야. 이건 다르잖아. 봐봐. 다르잖아. 근데요. 100이 그럼 100 곱하기 항상 5 이상이어야지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500원짜리는 100원짜리 5개가 있어야 바꿀 수 있고 500원짜리는 500원짜리 2개가 있어야 1000원짜리 바꿀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단위로만 바꾸면 된다고. 그러니까 100이 무조건 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다 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이 따라 다르다니까. 잠깐만 이상한 소리 하네. 자, 그러니까 기준이 봐봐. 500원, 100원짜리가 5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얘를 바꿀 수가 있잖아. 그때는 내리면 돼. 근데 얘가 4개가 되고 얘가 한 개가 있으면 얘는 내릴 필요 없는 거야. 내릴 필요가 없어. 못 내리지. 못 바꾸니까. 못 바꿔 먹잖아. 근데 얘가 2개 이상이 되는 건 얘네들끼리 바꿀 수 있는데 얘는 못 바꾸잖아. 얘네들끼만 내리면 되는 거라 단위를. 또 손을 다른 거 확인했지? 달라진다고 원래는. 요 안에서 그러니까 겹치는 게 생겨서 그걸 빼주는 거야. 겹치는 게 생긴다. 그리고 얘는 이게 개수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표현할 수 있는 100원짜리 수가 적어요. 이거는 300원을 표현을 못해. 근데 100원짜리 내린다는 건 300원도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가. 그렇지. 이거 순수한 100원이니까 이거는 300원도 되고 700원도 되고 800원도 되는 건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동전 아까 전에 2개였잖아. 그지? 얘는 내가 못 바꿔. 300원을 표현을 못해. 400원도 표현 못해. 그거를 제외한 게 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심스러우시면은 그냥 노가다 하세요. 안 말립니다. 안 말릴게요. 알겠죠? 자. 500원 한 점이 한 개면은 내가 대체가 안 되잖아. 1,000원, 500원 2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봐봐. 내가 지금 1,000원 하나, 500원 하나 있다 쳐볼게. 그럼 내가 저기 500원은 표현 가능해. 그죠? 그 다음 1,000원은 표현 가능해. 그죠? 1,500원 표현 가능해. 근데 얘가 다 몇 가지야? 한 가지 경우가 되잖아. 그지? 근데 4개면 2,000원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러니까 환전이 안 되면 그냥 내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거시기해. 이건 지금 숫자가 너무 11이라서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 근데 얘가 숫자가 조금 더 높아져 버리면 얘가 1,000원이 이렇게 뭐 2개라고 해봐. 응?
두 개면은 내가 지금 이거 숫자로 한다고 치면 그 개수 낼 수 있는 경우 몇 개야? 세 개고 얘가 두 개잖아. 그럼 하나 빼면은 몇 개? 내가 총 5개의 경우를 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아, 이거 생각 안 할게. 그러면 내가 그냥 바꿔 환전해서 한다 생각. 환전하면 어떻게? 환전하면 500원짜리 몇 개 되는 거야? 5개잖아, 그죠? 아, 얘도 되네. 아이씨. 근데 이제 또 이게 500원짜리는 또 되네. 아, 근데 좀 100원짜리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 안 됐던 케이스를 확인했잖아. 200원 표현 안 되고 300원 표현 안 된 것처럼. 이해 안 했어? 어. 500원 단위는 보니까 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네. 근데 내가 100원짜리를 할 때 분명히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잖아. 그래서 규칙성을 하나를 세워서 그 공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을 때는 바꿀 수 있는 것까지만 내리고 그 다음 경우의 수 돌리라는 얘기인 거야. 규칙성이. 왜냐면 맨날 1,000원, 500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쿠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단위가 뭐 내가 10원, 50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 10원, 50원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경우는 또 앞에 1,000원짜리가 아니라 이렇게만 나와 있고 내가 500원짜리가 없고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케이스를 내릴 수 있는 것만 내려서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 근데요. 근데 저기다 10에다 곱하기 5하고 50에다 곱하기 1하면은 10 곱하기 10인 거예요? 그럼 이건 내려야지. 그러면 10개가 몇 개? 10개가 10원이 10개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아니 작은 단위로 내리는 거야. 작은 단위로. 아까 작은 단위로 내리는 거 작은 단위로.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에 작은 단위로 내리는 거야. 작은 단위로. 그게 규칙이야. 공식으로 볼 때. 바꿀 수 있는 작은 단위로 내려라. 그래서 여기서 확인했잖아. 내가 작은 단위로 내렸잖아. 그래서 100원짜리로 내렸잖아. 그러니까 1,000원짜리 500원짜리 내렸잖아. 작은 단위 내는 거. 작은 단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야, 노가다 이 새끼들아. 니들 못 들어. 야, 진짜. 아,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어? 근데 마지막. 아, 야, 지금 왜, 뭐. 만약에 10 곱하기 50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10 곱하기 50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10원이 10개 있다는 뜻이야. 무슨 뜻이야? 얘기해봐. 10 곱하기 그러니까 어떤 그냥 미지수 그리고 50 곱하기 그냥 x라고 두면요. 그 10이 무조건 50을 충족하고 그 이상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또 왜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50 만약에 50을 1이라고 하고 10을 6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내 말은 얘를 대체가 가능하잖아. 5개 넘게 있잖아. 그러면 얘를 10원짜리 몇 개로? 11개로 생각해서 풀라고요. 대체가 대체가 가능하면 단위를 내리라니까? 50이 되면은 그냥 무조건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는 게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공식 적용하는 거야. 바꿀 수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4개가 되면 바꾸지 못한다고요. 4개가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4개가 되면. 못 바꾸잖아. 10원짜리 4개로 50원짜리 못 대체하니까. 아니 10원짜리 9개 되지. 아니 10원짜리 5개로 50원짜리가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10원짜리 몇 개로? 10원짜리 끝자 4개로 하면 되는데 너 말은 또 이거잖아. 4개니까 그냥 바꿔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까 전에 봤는데 또 왜? 얘는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4개 또 이렇게 하면 또 케이스가 또 많아져. 그러니까 4개는 계산해 보니까 얘는 그래. 10원짜리 9개로 계산해도 답이 나와. 얘는 돼. 왜 되냐면 그러니까 얘는 90원짜리 표현이 가능하잖아. 90원까지도. 90원짜리 표현이 돼요. 10원짜리 4개가 있으니까. 근데 얘 개수가 하나라도 줄어들면 얘는 이걸 만약에 내가 10원짜리 8개로 고치잖아? 그럼 얘는 뭐야? 그러니까 80원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쵸? 이것도 얘는 또 돼. 아씨. 근데 90원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애매하네 이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면 바꿀 수 있는 단위로 내려서 하는 게 그냥 규칙처럼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돼요. 누가 돼? 이게 막 어떤 땐 되고 어떤 땐 안 되고가 이게 막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야. 숫자에 갭이 생겨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점프 떼버리면은 이게 그 사이가 못 메꿔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바에는 그냥 싹 다 되는 공식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 주의긴 해요. 그래서 바꾸는 게 될 때 그 공식을 쓰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10원, 50원이면은 이게 또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숫자가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해. 그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10원만 예시를 드니까 이게 다 커버가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얘를 이제 10원짜리로 계산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얘는 어디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얘는 80원까지밖에 표현이 안 돼. 90원이 표현이 안 돼. 근데 보경이 말대로 하면 이건 다 그럼 10원짜리 내리게 되면 어떻게 얘네들만 10원짜리 내린다 쳐도 그럼 10원짜리 몇 개가 돼버려? 10원짜리가 몇 개가 되니? 여기 아무튼 13개가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10원짜리 13개라는 의미는 결국 뭐야? 내가 90원도 표현 가능한 거잖아. 여기 바운더리 안에 90원이 표현이 되잖아. 근데 지금 위에 숫자 단위로는 90원이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얘 바꿀 수가 없는데 얘가 50원짜리가 뭐 2개 이상이 돼버리면 이러면은 이제 내가 10원짜리로 다 내리게 되면 90원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경우의 수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바꿀 수 있을 때만 내리라고 내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100원짜리 예시를 들었던 거고. 이해가 안 될까? 되지? 그래. 그러니까 이 방법이 좀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노가다 하세요. 나 안 말릴게. 안 말릴게. 안 말려. 야, 쉬었다 하자. 내가 빡친다. 자, 이제 저희 순열이다, 순열. 자, 오늘 순열 좀 빨리 나가야 돼. 자, 순열. 자, 순열은 뭐냐면, 순열은, 자, 우리가 알고 있어. 일렬로 배열하는 게 순열이야. 자, 순열은 순서가 있는 나열이다. 뭐라고? 순서가 있는 나열이다. 그럼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일렬로 배열하는 거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순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 그래서 자리를 세워놓고 거기에 일렬로 배열한다. 그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하나씩 줄이면서 곱해지겠지. 그지?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는 자리 써놓고 숫자 써서 구했는데 그거를 이제 문자로 구할 거다. 뭐로 구한다고? 문자. 그래서 순열을 뭐라고 하냐면 NPR이라서 NPR. N은 사람 명수야. 사람 명수. R은 자리수야. 자리수. 그러면 N명을 뽑아서 N명 중에서 R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수가 NPR이야. 알겠지? N명을 R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수가 NPR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자, n 곱하기 자 r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r자리가 있어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에서 쭉쭉쭉쭉 내려가. 그러면 r만큼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n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뭐로 끝나냐면 n-r 플러스 1번째에서 끝나요. 왜? 얘가 n-0부터 시작하니까. n-0, n-1에서 여기가 총 몇 개가 되는 거다? r개가 되는 거다. 근데 이건 외울 거 아니야. 그냥 r개만큼 곱한다.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한다. 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네, 일씩 줄잖아. 한 명 섰으니까. 섰으면 그 사람 또 옆에 난 두 자리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 한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씩 줄이면서 내려가는 거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건 뭐냐면 만약에요. 이 자리가 이 명수랑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쵸? NPN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 그럼 N 곱하기 N-1인데 자리가 명수랑 똑같으니까 모든 사람이 서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디까지 곱해지는 거야? 1까지 곱해지는 거야. 다 서야 되는 거니까. N명이 N자리에 있으니까 N, N-1, N-1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한 명밖에 안 남겠지. 한 자리에. 그래서 n부터 1까지 곱하는 게 npn이에요. 오케이? 요걸 또 우리가 단위로 바꿀 수가 있어. 바꾸면 어떻게 되냐? 바로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npn을 n 팩토리얼이다. 이거 n은 뭐라고? n명을 n자리에 배열하는 거다. 얘는 뭐다? n부터 1까지 하나씩 줄이면서 다 곱하는 게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의를 할 거예요. 알겠죠? NPM만요?
NPR은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 자체가 1까지 곱한다는 의미야. 이거는 중간에 끊잖아. 어? 이건 n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n명을 n자리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 n팩토리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또 하나 더 해볼게. 자, np0. 자, n명을 0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건 몇 가지가 될까? 한 가지. 아무것도 안 세우는 것도 한 가지죠. 경우에 있어서 0가지는 없어요, 거의. 무조건 한 가지부터 시작이야. 알겠지? n명을 0자리 세우는 거 한 가지. 야, 이거 뭐 3개 있는데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자, 여기서 팩토리얼 조금 해볼게. 자, 0 팩토리얼은 얼마일까요? 1이야. 내가 0 없다 했잖아. 자, 1 팩토리얼 뭐야? 1이야. 그러니까 0명을 세우는 거 한 가지, 한 명을 세우는 것도 한 가지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아니야, 0명 안 세우는 거니까 그게 한 가지지. 네? 그건 아니야. 0명을 안 세우는 건 세울 게 없으니까 한 가지. 한 명 세우는 건 한 가지. 알았지? 야, 이거는 그냥 외워.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팩토리얼 설명했죠. 팩토리얼은 n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다. 지금 npr을 팩토리얼로 표현할 거야. npr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n팩을 n-r 팩토리얼로 이건 외우세요. 알았죠? 이건 외우세요. npr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나누는 거다. 자, 잘 보시면은 얘가 n부터 n-r 플러스 1번째까지 곱하는 거잖아. 요거 다음 게 사실 n-r이에요. 요거 다음 게 1 빼니까 n-r. 그 다음 뭐 n-r-1이고 쭉쭉쭉 가면 3일까지 곱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를 표현한 게 뭐라고? 얘가 바로 n-r 팩토리얼인 거야. 그래서 요거부터 쭉 가는 거에서 요거를 나누면 얘가 없어서 약분돼서 요거까지만 남겠지? 그래서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나눈 게 바로 npr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기억하고 요것도 기억해놔. 요거까지. 이거는 몰라도 돼. 알았죠? 요거 기억해. 알았지? 자, 이제 계산해 볼 거예요. 계산. 자, 개념 체크 1번부터 보자. 자, 1번 보면은, 자, 1번에 3p1. 자, 3p1이 뭐라 했어? 3개를 한 번, 그러니까 3명을 한 자리 곱하는 거잖아. 그럼 3이야. 한 자리니까 하나만 하면 되지. 자리 하나니까. 3명이 한 자리에 앉는 거라고요? 한 자리에 있는 경우에. 아니지. 3명 중에 한 명이 앉는 거지. 자리가 하나인데. 왜 자꾸 야, 여기 한 명은 요렇게 앉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잖아. 아니, 알지? 3명이 한 자리에 앉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3명을 한 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수예요. 한 자리에 어떻게 일렬로 배열해요? 3명이 그러면 너 앉고 나겸이 앉고 나 앉고 3가지. 그게 배열하는 거야. 허허, 배열한다고 모두가 다 배열되는 건 아니에요. 자리가 한가하게 없으니까. 허허. 자, CP. 90. 그래, 90. 10 곱하기 9니까 90. 자, 3번은 6P4. 6P4. 그러면 6, 5, 4, 3, 4개죠? 그래서 얼마? 360이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자, 4번. 7P0. 1, 그래. 자, 2번 봅시다. 2번 놓을게. 위에다가. 자, 1번 1팩 1. 됐지? 1팩 1. 그 다음 2번 3팩 6. 3번 5팩 얼마? 120. 4번 7팩 5040. 근데 이거는 외우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외우면 좀 계산 편해져. 그러니까 5팩, 3팩, 4팩은 외워두면 계산이 편해져요. 빨리 계산할 수 있어. 3팩, 4팩, 5팩은 외워두면 계산하기 편해요. 뭐 일일이 해. 맨날 해, 그러면. 5, 4, 3, 1 계산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하면 되지. 자, 1번 봐요. 자, 1번 보니까 NPE가 얼마래? 90이야.
그러면 이걸 풀지 말고요. 이거 푸세요. 90은 10 곱하기 9죠? 예, n은 10이야. 이렇게 하라고. 소인수 분해를 하되 연속하는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답이 쉽게 나온다. 자, 2번. 자, 2번은 6PR이죠? 120이잖아. 그죠? 자, 120을 연속하는 자연수의 곱으로 할 거야. 처음에 얼마? 12 곱하기 10. 됐지? 그 다음 얼마? 2 곱하기 6 곱하기 10. 됐지? 2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5. 됐지? 6 곱하기 5 곱하기 4. 됐지? 그래서 R이 뭐 이거 3개잖아. 그래서 R은 3.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풀지 말고 여기 있는 거를 소인수 분해해서 연속한 자연수의 곱을 한번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3번. 근데 얘는 해야 돼. n 플러스 2 퍼뮤테이션 4 그것이 56 곱하기 np인데 자 봐요. 자 이거 이제 표현해 본다. 자 퍼뮤테이션은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지. 그럼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4개 곱했으니까 그만하면 돼 여기까지. n 플러스 2부터 하나씩 줄여서 4개까지만 곱하는 거고요. 얘는 56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2개 됐지? 자연수니까 약분 되죠. 그럼 결국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그것이 56인데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잖아. 얼마? 8, 7에 56 그죠? 그러면 얘가 8이죠? n은 얼마? 6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됐죠? 자 밑에 거 지금 1-1번만 해봐. 1-1번. 야 그리고 1-3번에 증명하는 건 하지 마세요. 증명하는 거 X 쳐놔. 증명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하세요. 이건 근데 1-1에 1번도 소인수분을 해도 풀 수 있어요? n이 있으니까 안 되지. n이 있으니까 저기 하세요. 저거 내가 3번 푼 것처럼 NP3을 여러분들이 쓰면서 하시면 돼. 자, 4. 자, 4는 퍼뮤테이션을 그 n에 대한 식으로 고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NP3 더하기 3 곱하기 NP2는 5 곱하기 N 플러스 1P2의 요거니까 얘는 뭐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3 얘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5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이 되는 거고요. 그럼 공통 부분에 N이 있으니까 N을 다 지우고 전개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더하기 3N 빼기 3은 5N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부터 계산하니까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우변에 5N 플러스 5인데 다 이항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은 0이 돼서 N 마이너스 6 곱하기 N 플러스 1은 0이 돼요. 그죠? 그럼 N은 뭐가 나오니? N은 마이너스 1과 6이 나오는데 자 여기 앞에 있는 n은 지금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고요. 지금 여기 3개 다 고려했을 때는 3보다 커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안 되니까 n은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지? 이해됐죠? 자 다음 갈게요. 언어 써보고 자, 이게 퍼뮤테이션이라는 기호가 나와서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는 거지. 사실상 이제 뒤에 있는 이제 뭐 문장이나 이제 문제로 나온 거 보면은 그건 또 이제 또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또 우리가 비슷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했던 거랑 비슷해서 자,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자, 가도 되니? 자, 필수 예제 2번 볼게요. 자, 1번. 6명의 학생을 6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야. 6명을 모두 일렬로 세우는 거야. 그럼 얘는 표시하면 뭐냐면 이게 6팩이야, 6팩. 6팩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이거는 720이에요. 5팩이 120이라서 120 곱하기 6을 해서 720이 나와요. 그 다음 2번 볼게. 자, 2번은 6명 중에서 몇 명이야? 자, 4명을 뽑아서 뭐?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그지? 일렬로 배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아, 자리가 4자리네? 6, 5, 4, 3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360까지가 된다. 됐지? 아니면 요거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바로 안 하고 6명 중에 4명이니까 6P 사겠구나 라고 쓰고 이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자, 다음 3번. 3번은 6명 중에서
누구 뽑는겨? 반장 1명. 그 다음 부반장 1명이죠. 하은이랑 소연이죠. 그죠? 두 자리죠. 두 자리. 그래서 6 곱하기 5라서 얼마다? 30이야. 그치? 아니면 뭐 두 자리 서로 다른 거니까 6p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지금 자 2-1, 2-2 빨리 해봐. 다음은 자 필수제 3번인데 자 여자 4명과 남자 3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자 4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 자 여자 4명이 이웃하게 서야 돼. 그럼 얘네가 몇 세트가 되는 거다? 한 세트가 되는 거다. 한 세트. 그럼 총 몇 명 배열하는 거야? 3명 배열하는 거야? 4명 배열하는 거야? 4명을 배열하는 거지. 세트 메뉴 만들었으니까. 그럼 몇 팩? 4팩. 4명 배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 4명 뭉쳐있는 거에서도 자리를 바꿔줘야 되니까 여자끼리 배열하는 거 4팩. 그래서 24 곱하기 24라서요. 얼마? 576. 그래 고마워. 자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러니까 이웃하면은 묶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몇 번 하냐면 3-1과 3-2만 하자. 3-1, 3-2 두 개. 자 다음 4번. 자 필수예제 4번. 자 이번에는 자 1번 보니까 남자 3명, 여자 4명이 있는데 자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렇긴 해. 남자애들은 서로 옆에 있는 거 극혐하죠. 아, 이 정도 거리는 괜찮지. 바로 옆에 말이에요. 바로 옆에. 누군가 바로 옆에 앉는 거 되게 극혐합니다. 나 그래서 버스에 앉을 때 제일 좀 힘들어. 언제냐면 나 앉아있는데 갑자기 옆에 남자 등치 큰 남자 와서 앉아. 근데 그 사람도 쪽벌이야. 와, 씨. 와, 내 무릎 와, 씨. 네, 그럴 땐 그냥 서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자, 남셋, 여셋인데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자 사이사이에 남자애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들부터 먼저 배열하는 거야. 여자애들부터 배열하면 이렇게 4명이 섰어. 4팩이죠. 그죠? 그럼 남자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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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 몇 자리가 되니? 5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반대로 생각해서 5자리 중에서 남자 3명이 들어갈 자리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5P3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남자의 첫 번째 남자애가 고를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애는 첫 번째 고른 거 못 고르니까 4개 그 다음은 세 번째는 그 다음 못 고르니까 3개 5, 4, 3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24 곱하기 5, 4, 3이 돼서 24 곱하기 5, 4, 20, 60인가요? 그죠? 1440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이번엔 남자 넷. 자 그다음 여자 넷인가요? 근데 뭐 한대? 교대로 선대. 교대로. 자 교대로 선다 했으니까 교대로 서게 되면은 원래는 교대로 설 때 인원수가 많은 것부터 배열하셔야 돼. 뭐라고? 교대로 설 때는 인원수가 많은 것부터 배열해야 돼. 근데 인원수가 똑같죠? 그럼 아무나 먼저 배열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남자부터 배열합시다.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있겠어? 교대로 서야 되니까 이렇게 와야겠죠 무조건. 그치? 또 한 가지 더 있어. 누가 오는 거? 이번엔 여자가 먼저 오는 경우 있죠.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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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남. 이렇게 되는 경우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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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자 이건 그냥 4팩 하면 되지. 4팩. 여자도 4팩이죠? 여자도 4팩. 근데 위아래가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돼. 아니면 4팩, 4팩에서 더해도 되고요. 그러면 2 곱하기 576이라서 얼마니? 1150이래요. 이해됐죠? 이렇게. 그래서 인원수가 적거나 하면은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 말고 배경 사람이 되는 것부터 배열하고 사이사이 들어가면 되고요. 인원수가 똑같고 교대로 배열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케이스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알았죠? 자, 지금 여기도 4-1번, 4-2번 이거 두 개 해볼게. 4-1, 4-2.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선생님이 여기 오른쪽에
여기는 사람 수라고 하고 여기는 자릿수라고 했어요. 아, 근데 이제 원래는 그렇게 인지하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적고 자릿수가 많잖아. 그러면 바꿔서 할 수도 있어. 바꿔서 해도 되는 응, 바꿔서 해도 돼. 게 무조건 그냥 큰 게 오른쪽 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다음 5번 보자. 5번. 필수예지 5번. 자, 비상이야. VISANG예요. 자, V가 맨 처음에 G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V가 맨 처음에 누가 G가 맨 마지막에 오면 가운데 뭐 몇 개를 배열해야 되는 거야? ISAN이라고 하는 이 쌍을 배열하는 거니까 4개 배열하는 거니까 4팩이죠. 근데 4팩 그래. 몇 개? 24개야. 됐지? 자, 2번은 뭐냐면 2번은 V와 G 사이에 문자 2개만 오도록 배열하는 거야. 자, 문자 2개만 오도록 배열하는 경우는요. 얘를 한 팀을 만들어 주셔야 돼. 한 팀을. V 땡땡 G라고 하는 한 모듬을 구성하면 문자 몇 개 남겠어? 문자 2개가 남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이거 배열할 건데 먼저 팀부터 구성하라 했죠? VG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건 나머지 4개 중에서 2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그죠? 나머지 4개. VG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문자 중에서 2개 문자를 안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한 모둠이 구성됐지. 근데 VG가 자리 바꿀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VG 자리 바꾸는 거. 그지? 그 다음 하면 얘가 한 팀이 됐으면 바깥에 나머지 2개 문자 있으니까 총 3개 문자를 1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3팩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누구 사이에 문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자에 대한 팀 구성부터 먼저 하자. 그 팀 구성하고 그 다음 그걸 배열하자. 그래서 12 곱하기 2 곱하기 6이라서 144가 되는 거야. 자, 참고로 경우의 수에서는 굉장히 144라든가 뭐 127, 120 답이 많이 나오죠. 그죠? 찍을 때도 쉬워요. 자, 3번. 자, 적어도 한쪽 끝.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와야 돼? 모음. 자, 모음이야 돼. 모음.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건 모음, 자음, 모음이란 얘기죠. 네. 그러면 3가지를 구하니까 귀찮죠. 다음. 전체의 경우에서 양쪽 모두 뭐가 오는 거? 자음이 오는 걸 빼주면 되겠죠. 그죠? 모음이 적어도 한쪽이 오는 거니까 양쪽 모두 자음이 오는 걸 빼주면 되겠지. 근데 혹시 자음, 모음 뭔지 알죠? A씨가 아니라 그럼 너 얘기해봐. 자, 자음 뭐야? 알았어. 모음 I, A가 되겠죠? 자음은 V, S, N, G가 돼요. 그래서 모두 자음이 오는 거니까 전체 경우는 뭐야? 6팩이에요, 6팩. 6팩에서 양쪽에 모두 자음이 오는 거니까 양쪽 끝에 4개 중에 2개가 오는 거니까 4P2가 되고요. 나머지 4개 그냥 4팩 배열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720에서 얘가 12 곱하기 24를 빼면 되거든. 그래서 720 빼기 288이에요. 계산하면 얼마다? 432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5-1번 해봐. 5-1번. 차근차근 해요. 우리 자연수의 개수, 자리수 따져가지고 하는 건데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자, 6번 봅시다. 자, 1번 보니까 자, 뭐 0, 1, 2, 3, 4라고 하는 총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개를 택해서 내가 세 자리를 만들 건데요. 세 자리 만들 건데 1번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니까 한번 세보자. 자, 세 자리니까 자, 여기 100의 자리에는 누가 오면 안 될까요? 0이 오면 안 되니까 4개. 그 다음 썼으니까 몇 개? 4개. 그 다음 3개라서 몇 개? 48가지. 요거는 그냥 우리 중학교 때 던 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자, 다음. 자, 2번 같은 경우는 짝수죠. 짝수는 요것도 뭐 짝수니까 1의 자리가 짝수면 되죠? 0, 2, 4. 됐지? 그럼 0을 썼으면은 얘는 4, 3, 12가 되고요. 그죠? 자, 2를 썼으면 2를 썼어. 그럼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 3이 되는 거지? 9개. 얘도 3, 3이 돼서 9개. 다 더하니까 30가지야. 뭐 이건 뭐 퍼뮤테이션 쓸 것도 없어. 그냥 자리에다가 배열만 하면 되는 거다. 자,
자, 밑에 6-1번 빨리 6-1번. 자,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그 방금 우리가 자연수요 하니까 자, 조건들, 배수의 조건을 설명할게요. 자, 사의 배수부터 할게요. 사의 배수는요. 자릿수가 뭐 100자리, 1000자리 뭐 많이 있든지 간에 아무튼 간에 사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 있죠. 끝에 두 자리가 사의 배수면 돼요. 아니. 끝에 제가 사의 배수. 그러니까 04, 뭐 08, 12 이런 애들. 끝에 두 자리가 뭐 4, 8, 12, 뭐 20, 뭐 16, 뭐 24 이런 애들. 끝에 두 자리만. 더했을 때 4가 되는 건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맞긴 해요. 아니야. 너 22가 사의 배수야? 아니요. 아니라고. 그 더했을 때 4 아니고. 그럼 더했을 때 뭐 그거 3의 배수. 그럼 3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다음 8의 배수. 비슷한 것부터 먼저 할게. 자, 8의 배수는 자릿수가 막 많든 적든 간에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돼. 무조건이야.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 근데 8의 배수는 잘 안 나와요. 나와서 4의 배수만 나오는데 혹시나 이 규칙성이 있긴 하니까. 자, 그다음 3의 배수. 3의 배수는 이렇게 모든 자릿수가 있죠. 그 모든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구하기 힘들어. 3의 배수는 모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돼요. 자, 그리고 9의 배수. 위에 거랑 똑같아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예요. 9의 배수.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다. 그 다음은 6의 배수. 자, 6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그리고 짝수가 되면 돼요. 알겠지? 6의 배수는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짝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의 자리만 짝수가 되면 되겠지? 각 자리의 숫자 합이 3의 배수이면서 1의 자리가 짝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까지밖에 없어. 요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5의 배수 안 했어.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 또는 5인데 뭐 그거 안 되잖아. 그죠? 요거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7번. 이게 또 어려워요. 나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또. 여러분들 국어 사전은 안 찾아보셨잖아, 그지? 영어 사전도 안 찾아보셨잖아, 그지? 맨날 타이핑 치거나 아니면 뭐 나오니까. 이래서 이 문제 원래 빠져야 돼. 사전도 안 찾아보던 세대가 이걸 어떻게 풉니까, 그죠? 하지만 설명을 해야겠죠.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7번 볼게요. 자, 일단 5개 문자가 있어. 자, A, B, C, D, E라는 5개 문자가 있어. 이 5개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거야. 그럼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건, 자,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쭉 배열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에 배열하는 것도 사전식. 그러니까 제일 처음 오는 건 A, B, C, D가 제일 처음에 오는 문자인 거야. 그 다음 문자는 뭐냐? ED야. ED가 두 번째 오는 문자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카운팅해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가는 그 문자 배열을 사전식 문자 배열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A, B, C, D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하면 좋은데요. 대부분이 이게 안 돼. 대부분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극단의 계책을 쓰겠습니다. 뭐냐? A, B, C, D를 1, 2, 3, 4, 5라는 숫자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사전식 배열이 결국 작은 숫자부터 배열이다라고 띵킹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A가 1이고 B가 2고 C가 3이고 D가 4고 E가 5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자, B, D, A, E, C가 몇 번째냐라고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숫자 배열로 바꾸면 어떻게 해? 숫자 배열로 바꾸면 2, 4, 1, 5, 3, 2, 4, 1, 5, 3이 몇 번째 숫자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1, 2, 3, 4, 5를 배열하는 거니까, 자, 2, 4, 1, 4, 5가 앞에 어떤 애들이 더 있냐를 찾으면 되는 거야. 2, 4, 1, 5, 3 앞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를 체크해 볼 거야. 그러면
1로 시작하는 건 다 앞에 있겠지. 맞아? 1로 시작하는 건 다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로 시작하는 건 4개니까 4, 3, 2, 1이니까 몇 개? 24개가 이미 얘보다 앞에 숫자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얘보다 더 앞에 있는 건 2, 1로 시작하는 건 다 앞에 있겠지. 그죠? 또 누구? 2, 3으로 시작하는 애들도 다 앞에 있겠죠. 맞아요? 쌤 왜 2는 안 해요? 2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2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복돼서 배열이 안 돼요. 그럼 얘 몇 개야? 3, 2, 1이니까 6개. 얘 3, 1 몇 개? 6개야.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이번에 2, 4로 시작하는 건데 그 다음 1로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르고 그 다음 3, 5가 얘보다 앞에 있겠지. 더 작은 수니까. 그죠? 한 개. 그러면 이거 다음이 2, 4, 1, 5, 3이니까 요거 다 더하면 몇 개야? 37개가 얘보다 앞에 있는 거야. 그럼 얘 몇 번째 문자? 38번째 문자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이 이해가 안 되고 기억 니은 디귿이 이해가 안 되시면 얘를 숫자로 바꿔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얘보다 앞에 있는 숫자가 몇 개가 있냐? 그걸 세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이번엔 몇 번째 문자 찾아볼게요. 몇 번째 문자. 얘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이게 75번째야. 자, 75번째니까 자, 그러면 1로 시작되겠죠? 그럼 몇 개? 24개. 2로 시작하겠죠? 몇 개? 24개. 그 다음 또 뭐로 시작하는 거? 3으로 시작하는 것도 24개. 그죠? 자, 합치면 지금 몇 개야? 72개죠. 그러면 그럼 75번째 문자는 뭐로 시작하는 배열이구나. 4로 시작하는 배열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여기 4로 배열하는 것 중에서 또 1로 배열하는 게 몇 개? 6개인데 더하면 넘어가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7, 4, 1, 그 다음 뭐 4, 1, 2로 시작하는 거 얘가 몇 개? 2개죠. 그럼 더하니까 몇 개 됐어? 74개가 됐지. 이거 바로 다음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숫자 배열이네. 그 다음 건 뭐야? 4, 1, 3, 그 다음 2, 5가 제일 작죠. 이거 바로 다음 거. 그래서 요거를 다시 뭐로 바꿔줘야 돼? 문자로 바꾸니까 4가 D, 그 다음 1이 A, 그 다음 3이 C, 그 다음 2가 B, 5가 E. 얘가 바로 문자 배열. 됐죠? 이게 내가 원래는 작년까지는 그냥 문자로 설명했었는데 숫자로 바꿔야겠더라고. 너무 문자를 이해 못해서. 갔다 와. 응. 뭐? 너 화장실 갔다 온다는 거 얘기한 거 아니야? 갔다 와. 자, 밑에 거 해봐요. 자, 몇 번만 하냐면 지금 7-1번만 해. 7-1번. 자, 조합은요. 조합은 그 우리가 순열은 뭐였어? 순서가 있는 나열이 있죠. 그죠? 조합은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순서가 없다. 그래서 그냥 순서가 없고 그냥 뽑는 거다. 뽑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편해요. 조합은 뽑는 거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가 그냥 조합이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게 바로 조합이다. 그래서 자, 이거는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NCR, N 컴비네이션 R이라고 읽어요. NCR, N 컴비네이션. 컴비네이션 피자 맛있죠? 컴비네이션 피자 맛있어. 빨리 와. 컴비네이션 피자 맛있다고. 컴비네이션. 너희 무슨 피자 제일 좋아하니? 피자를 자주 안 먹어. 무슨 피자 제일 좋아해요? 하와이안. 하와이안? 논란이 있겠는걸? 파인애플? 맛있어요. 와우! 파인애플 앤 콘, 예! 맛있으니까. 알지. 맛있는 건 알지. 근데 이제 논란이 있을 만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왜요? 금주 사 먹어. 얘가 바로 논란이 생겼잖아, 그지? 벌써 봐봐.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자, 조합이라는 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고요. NCR이라고 씁니다. 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자,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기호로 쓰면 또 바로 한숨 나오면서 못 알아듣겠죠, 그죠? 근데 우린 이걸 할 줄 알아요. 왜 하냐? 자, 봐봐. 자, 내가 숫자 예를 들게. 4C이면 자리가 몇 자리야? 두 자리야. 4명을 배열하는 거야. 4, 3, 2, 1 나눴던 거 기억나? 이게 그거야. 4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 거라서 자리 두 자리, 4, 3 자리 바꾸는 거 2, 1로 나눠준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는 거 그게 바로 NCR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야.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다뤘던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봤잖아, 그죠? 자, 한 번 더 해볼게. 5C3 할게. 5C3 자리 몇 자리? 세 자리. 5, 4, 3, 3, 2,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야. 응? 자,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기호로 쓰려니까 이게 뭔 개소리야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았지? 근데 이것도 우리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걸로 문제 푸는 게 뒤에 나와서 그래. 알고는 있어야 돼. 자, 또 다른 표현. 자, 얘도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 n팩을 r팩 곱하기 n-r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것도 같이 기억해둬라.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문자로 나올 때만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 조합의 성질이 좀 있는데 조합의 성질. 자,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자, 이거 참고로 당연히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알았죠?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뭐냐면 어떤 거냐면 뭐야? 자, nc0 얼마일까요? 1. 0은 없어. 알았지? 0은 없어. 자, NC는 얼마일까요? N이야. 아니, N은 N명을 한 자리에 세우는 거니까. 자, NC는 얼마일까요? 1. 오, 맞아. 한 가지 맞아. 오. N, 아유, 왜. 자, 그래서, 자, 이거 말고 이제 하나 할 건데, 진짜 중요해, 이거. 진짜 중요해. NCR은요. NCR은 NC n-r과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시 문제를 들게. 5명 중에 2명 뽑으나 5명 중에 3명 뽑으나 같은 경우예요. 경우가 똑같은 보다는 그 경우의 수가 똑같다고. 계산해 볼게. 5, 4, 2, 1이죠? 얘는 5, 4, 3 3, 2, 1이라서 얘가 이렇게 지워져서 똑같은 모양 되는 거야. 같은 거예요. 증명해 줄까? 문자로 바꿔서? 근데 그러면 너희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숫자로 예시 든 거야.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6C2랑 6C4가 똑같은 거예요. 얘 뭔데? 6, 5, 2, 1 맞죠? 얘는 6, 5, 4, 3, 4, 3, 2, 1이라서 얘가 약분돼서 똑같은 거예요. n-1은 게 6 빼기 4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n-1은 n-r인데 n-6 n-r이 6 빼기 4가 2가 돼서 또는 6 빼기 2가 4가 되고 6 빼기 4도 2가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숫자가 크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자, 10C7 어떻게 계산할 거야? 19, 8, 7, 6, 5, 4, 7, 6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줘? 이거는 10C 3과 똑같은 거고 19, 8, 3, 2, 1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120까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알았죠? 기억해야 돼. 자, 그 밑에 줄에 이게 없구나. 좋아요. 개념 체크는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우리 다음 1번부터 봅시다. 자, 이거 조합 계산하는 거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잘 따라오셔. 실질 숫자 계산하는 거 걱정하지 마.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했던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만 좀 신경 써줘. 자, 1번 NC4가 NC6과 똑같아. 자. NC4가 NC6과 같은 건데 자, 얘가 뭐랑 똑같다 했어? NC N-4랑 똑같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N은 얼마? 10. 응, 됐지?
됐죠? 자, 다음 2번. 자,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n이 15야. 자, 얘도 어떻게 고치면 돼?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얼마? 2가 15야. 됐니? 이거에서 이거 n 뺐으니까 2가 되잖아. 근데 그럼 n에서 n 빼는 거 아니에요? n 플러스 2에서 n을 빼야지. 아, 이거랑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데?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됐어? 양변에 2를 곱하니까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은 얼마? 30. 6, 5겠죠? 그래서 n은 얼마? 4. 이렇게 소인수분해서 해. 자연수니까. 자, 다음 3번. 그 다음은 야, 얘는 어떡하냐? nc 더하기 n-c는 n 플러스 2c. 이거 다 써야지 뭐. 얘 n 곱하기 n-1을 2 곱하기로 나누고, 그 다음 n-1 곱하기 n-2를 2 곱하기 1로 나누고, 얘는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을 2 곱하기 1로 나누고. 약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자, 모든 항에 2를 곱해서 지워줘요. 싹 다 전개.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그러면 n제곱 날라가고 2도 날라가고 계산해 주니까 n제곱 마이너스 4n은 3n. 됐어? 다 이항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7n은 0이죠. 인수분해하니까 n으로 묶어서 n 곱하기 n 빼기 7은 0이니까 n은 7이 답이겠지. 0이 되면 안 돼. 앞에 있는 건 0이 되면 안 돼. 알았지? 자, 밑에 거 1-1번만 해봐. 1-1번. 자, 밑에 1-3번 증명하지 마세요. 1-3번 풀지 마.